요즘 원달러 환율 정말 많이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아요. 환율 오르면 당장 수입 물가 오르고 이게 또 우리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정확히 우리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마침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근에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오늘 이 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KDI 보고서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환율 변동의 원인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네, 그게 수입 물가랑 또 소비자 물가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환율 상승이 그 흔히 말하는 강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 자체가 강해져서 그런 건지 네, 외부 요인인 거죠? 아니면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원화 가치만 유독 떨어지는 국내 요인 때문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그게 포인트군요. 네. 보고서를 보면요. 환율 상승 요인을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달러화 요인과 국내 요인. 밑달러화 요인은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불안 요인 같은 거겠고요. 그렇죠. 미국 통화 정책이나 무역 분쟁 같은 외부 환경 변화로 달러 가치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경우입니다. 그럼 국내 요인은요? 국내 요인은 반대로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른 주요 통화들에 비해서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KDI 분석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달러 자체의 움직임, 즉 달러 인덱스랑 아주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는 건 최근의 환율 변동에는 아무래도 이 미달러화 요인, 강달러의 영향이 더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긴 우리나라 수입액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된다고 하니까요. 2022년 기준이 같죠? 네, 상위 50개국 기준으로 83% 정도 됩니다. 그러니 달러 가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건데요. 이 두 가지 원인, 미달러화 요인과 국내 요인이 수입품 가격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나요? KDI가 미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미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1%포인트 올랐다고 해보죠. 네, 강달러 때문에 1% 오른 경우 그러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 가격은 환율이 오른 거 분기에는 한 0.49%포인트 정도 상승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 바로 반영되네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년 누적으로 보면요. 상승폭이 0.25%포인트로 줄어듭니다. 영향력이 시간이 가면서 좀 약해지는 거죠.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비슷하게 시간이 지나면 영향이 줄고요. 아, 그러니까 강달러 충격은 좀 단기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요인으로 환율이 1%포인트 올랐을 때를 보면요. 네. 우리 문제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같이 약세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입품 가격 상승폭이 당장 그 분기에도 0.58%포인트로 더 높고요. 아, 달러 요인 때보다 더 높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년 누적 영향을 보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0.68%포인트로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달러 요인은 시간이 가면 좀 괜찮아지는데 국내 요인은 시간이 갈수록 영향이 더 커진다니. 네. 국내 요인으로 인한 원화 약세는 더 광범위하고 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 CPI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도 분석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 그 분기만 보면요. 미달러화 요인이든 국내 요인이든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둘 다 비슷하게 약 0.04%포인트 정도 오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영향은 비슷하네요. 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걸 1년 누적으로 길게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미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1%포인트 올랐을 때 1년 동안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누적 영향은 약 0.07%포인트 정도인데요. 네. 국내 요인으로 똑같이 1% 올랐을 경우는
그 영향이 약 0.13%포인트로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야, 거의 2배네요. 결국 국내 요인이 물가에는 훨씬 더 부담이 된다는 거군요. 지속적으로요. 맞습니다. 수입 물가 분석 결과랑 일치하는 거죠. 국내 요인의 영향이 더 오래가고 파급력도 크다는 겁니다. 그럼 최근, 그러니까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는 어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걸로 분석됐나요? 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환율 변동이 기여한 폭이 좀 커졌어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주로 미달러화 요인의 영향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아, 강달러 영향이 더 커졌군요. 네, 국내 요인의 경향도는 이전 수준을 그냥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최근 물가 상승 압력에는 이 강달러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KDI에서 환율 시나리오별로 물가 전망도 내놨다고요? 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준 시나리오는 환율이 최근 수준인 1,450원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인데요. 네, 지금이랑 비슷하게 간다면? 이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생기는 물가 상승 압력이 2025년 3분기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다가 그 이후 4분기부터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서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더 오르겠죠. 2025년 1분기 대비해서 최대 0.19%포인트에서 0.24%포인트 정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같습니다. 아, 그 범위가 있는 건 역시 원인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상승 원인이 미달러화 요인일 때가 0.19%포인트 추가 상승이고 국내 요인일 때가 0.24%포인트 추가 상승으로 역시 국내 요인일 때 물가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봤고요. 다행이네요. 그럼 반대로 환율이 좀 떨어져서 1,400원대가 된다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이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꽤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왔습니다. 4분기쯤에는 1분기 대비 최대 0.29%포인트에서 0.44%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요. 이것도 역시 원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국내 요인 약화로 떨어질 때 하락폭이 더 크고요. 네. 2026년에는 아예 물가 하방 압력,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 이 시나리오들을 보니까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 분석이 주는 가장 큰 정책적 시사점은 단순히 환율 레벨, 그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인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네, 예를 들어 환율 상승이 주로 미달러화 요인 때문이라면 아까 봤듯이 그 영향은 좀 단기적일 수 있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니까? 그러니까 통화정책 같은 걸로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국내 요인 영향이 커지거나 아니면 환율 상승 자체가 너무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거시정책 차원에서 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물론 KDI도 지금 당장 물가 상황을 보면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였고 수요 압력도 낮은 편이니까.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설사 환율이 1,500원까지 가더라도 우리나라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막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고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 KDI 보고서를 통해 환율과 물가의 관계를 깊이 살펴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원달러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원인이 미달러화 요인, 즉 강달러 때문인지 아니면 국내 요인으로 인한 원화 자체의 약세 때문인지에 따라서 그 지속성이나 파급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최근의 환율 상승은 주로 미달러화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고 이 영향은 비교적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환율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이게 강달러 영향인가? 아니면 우리 내부 요인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를 더 잘 파악하시고 우리 경제와 물가에 미칠 영향까지 가늠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주 유용한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 속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좀 줄여나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결제 통화를 좀 다변화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환율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다룬 이 환율 요인 외에도 앞으로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들은 없을지, 예를 들면 국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임금 상승 압력 같은 것들이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가라는 게 정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니까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